6장 거름주기. 흙은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땅거죽이다. 흙, 거기에 덧붙여 물, 공기와 햇살, 또 거기에 덧붙여 자기장. 이들이 한데 모여 식물과 사람, 동물들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무럭무럭 자라고 널리 퍼지게 한다. 풀과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은 바로 또는 다른 동물을 거쳐서 식물을 먹고 산다. 흙은 그덕이든 미덕이든 바로든 다른 물질을 거쳐서든 식물과 동물에게 광물질을 주어서 몸뚱이를 만들게 한다. 모래, 자갈, 돌멩이에 유기물질이 더해져 그덕이 되고 미덕이 된다. 식물에 양분을 주는 것은 대개 그덕이다. 식물은 뿌리로 양분을 빨아들인다. 뿌리로 물을 마시고 뿌리로 거름기를 빨아들이며 자라난다. 뿌리는 닻을 내리고 미덕 속으로 뻗어가서 버팀목처럼 식물을 받쳐준다. 든든한 원뿌리를 믿고 뻗어나간 잔뿌리들은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 굵은 뿌리로 보낸다. 스스로 세상을 만드는 어머니 자연은 그덕을 만들고 유기물질을 더해 기름지게 한다.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것들이 이에 보태져서 그덕이 점점 두터워진다. 그덕에서 풀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차츰 숲을 이룬다. 풀과 나무가 자라면서 숲은 스스로 삶을 이어가고 더욱 풍요로워진다. 메이는 땅이 기름진 데다가 기후가 알맞아서 멋진 나무들이 자라났다. 유럽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 지방을 찾아와서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는 숲이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다. 하지만 옛 잉글랜드에서 뉴 잉글랜드로 이주한 개척자들은 숲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아니, 도리어 숲을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새로 차지한 땅의 삶을 좌우하고 있던 자연의 힘을 억눌러야 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보잘것없는 일들을 자연의 힘이 한순간에 휩쓸어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사람이 자연을 망가뜨릴 기회는 거의 없었다. 자연의 생명력이 사람을 옆으로 밀어제끼고 제 갈 길을 쉼없이 이어가는 듯 싶었다. 메인의 농사꾼들은 뉴 잉글랜드 시골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바늘잎 나무와 넓은 잎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숲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을 차지하고 뉴 잉글랜드의 환경에 걸맞는 거덕과 미덕을 만들어 왔다. 거덕택에 여기에 뿌리 내린 농사꾼들과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처음 몰려들어온 개척자들은 자연이 메인의 거덕을 내려준 소중한 자산을 다 써버릴 태세였지만 스스로 이어가는 자연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가들이 이윤을 빨리빨리 거둬들일 일을 찾아다니면서 숲을 한꺼번에 베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거덕을 덮고 있던 풀들을 뽑아내고 짐승을 기르고 지나치게 곡물을 거둬들이고 흙을 깎아 먹으면서 그에 따르는 거름기 없는 메마른 땅이 어디에나 널려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더 이상 기름진 흙을 잃어서는 안 되고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흙을 다시금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점점 커져갔다면 숲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진 메인의 젊은 세대가 거덕을 아끼고 되살리는 일에 눈 돌릴 수 있었으리라. 메인의 땅 주인들은 우리 주 사람들이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또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손에 거머쥐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사를 잘못 지어서 땅심을 빼앗거나 땅을 파헤치지 않고 흙에 부식토를 더 많이 주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흙을 되살리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흙이 얼마나 사라지고 얼마나 다시 생겨났는지 한 세대 안에 조사하기는 어렵다. 숲에서 목재를 베어내어서는 이윤을 빨리 거둬들였고 우연찮게 메인이 휴양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만 숲에서 나무를 베어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다. 숲이 사라진 메인 땅이 논밭으로 이롭게 쓰여야 옳았다. 옛날 캘리포니아에서나 가깝게는 알래스카에서 그랬던 것처럼 메인 농사꾼들이 석유를 발견할 일은 거의 아니 눈꽃만큼도 없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꾸준히 일한 몫으로 소박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다. 경험이 모자라고 참을성이 없는 농사꾼들이 있다. 아이들은 지금 당장 보상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몇 해를 두고 결과를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나 얼마쯤 채비를 갖추고 용기와 건강만 잃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 살아낼 수 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이것을 알고 있다. 이웃 농사꾼들도 거듭해서 시도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다.
어른과 아이 다 해서 식구가 네다섯 점 되는 평범한 집이 메인에서 땅을 붙여 먹으려면 적어도 300평은 있어야 한다. 꽤 기름진 땅이어서 채소와 작은 과일, 푸성기들을 식구들이 조금씩이라도 심어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발효시킨 거름과 모자란 거름기를 필요한 만큼 섞어 뿌려 거덕을 두텁게 하면 밭은 해가 갈수록 기름져 갈 것이다. 해마다 적어도 8달은 이 밭에서 푸승기와 알곡을 심어 먹을 수 있다. 유리덮개나 다른 보온 덮개로 덮으면 밭 한 귀퉁이에서는 한 해 12달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잊지 않고 밭에 거름을 뿌리고 갈아주면 거덕이 점점 깊어진다. 해가 바뀔 때마다 흙을 알칼리 비율을 맞춰준다. 땅 밑에 굳어있는 흙덩이를 부수어 거름과 모래, 톱밥, 가랑잎, 숲에서 주워온 나무 부스러기, 초탄 등을 섞어준다. 질소, 인, 가성, 칼륨, 자잘한 광물질들을 제때에 섞어서 농사 짓느라고 써버린 양분이나 비바람에 쓸려 없어진 양분을 더 넣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메인 농장에서 곡식이 잘 자라나도록 이처럼 작은 정성을 보태고 있다. 밭 한 뼘 한 뼘 빠짐없이 거름을 주면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곡식이 얼마나 살아남고 얼마나 잘 자라느냐는 농부가 날마다 철마다 얼마나 정성을 보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부는 곡식을 심어 기르는 밭을 더 알뜰하게 써야 하고 더 기름지게 만들어서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곡식 한 가지를 거두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곡식을 심기 전에 2cm에서 5cm 두께로 거름을 뿌린 다음 거덕과 잘 섞어준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곡식을 심는다. 새롭게 거덕을 만들어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얻는 것보다 더 많이 밭에 돌려주려고 한다. 비바람에 쓸려 없어질 것까지 생각하고 퇴비를 더 얹어준다. 그러면 썩어가는 유기물질이다. 썩을 대로 썩어서 곡식의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로 쏙쏙 스며들어가기에 다시 없이 좋은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면 식물에 스며들어 식물 조직을 만든다. 그름을 만드는 데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어떤 것이든 쓸만한 유기물질을 모두 쓴다는 것이다. 다 자란 것, 자라고 있는 것, 자라날 모든 것을 그름으로 쓴다. 불에 태워 없애거나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유기농장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남편은 따로 사업을 하고 아낙이 혼자서 땀 흘려 농사 짓는 곳이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물어보는 가운데 이런 말도 했다. 거름더미가 어디 있죠? 아낙이 거름더미를 보여주었다. 거름더미는 꽤 가지런해 보였다.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 해마다 밭에서 뽑아낸 잡초들에다 별꽃이나 쇠비름 따위도 무더기로 들어있었다. 그의 거름더미가 밭에 주기엔 턱없이 모자라 보여서 밭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모두 거름으로 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 대답은 이랬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밭에서 나온 잡초들은 연한 것과 질긴 것 두 종류로 나누어요. 연한 것들은 거름으로 쓰고 질긴 것들은 거름으로 쓰지 않아요. 거름으로 쓰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물었다. 아, 그것들요? 밭 아래쪽에 한꺼번에 쌓아두어요. 이 안악이 말한 밭 아래쪽 한 기퉁이에 몇 해에 걸쳐 쌓아둔 쓰레기 더미가 있었다. 질겨서 거름으로 쓸 수 없는 잡초들이 몇 해를 두고 쌓여서 봉우를 이룬 것이 적어도 너비 6m, 길이 1m 안팎, 높이 1m 안팎은 착실히 되어 보였다. 이 묵은 잡초 더미는 온통 들장미와 다른 덩구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 사이사이 키가 150cm에서 180cm 되는 쐐기 풀들까지 자라났다. 아직 풀이 뒤덮고 있는 단계지만 벌써 어린 나무가 싹을 내고 있었다. 우리는 억센 덩굴들을 쓸어내고 삼날을 쓰레기 더미에 밀어넣었다. 흙이 정말 새까맸다. 너무 질겨서 거름으로 쓸 수 없던 잡초들을 10년 동안 쌓아놓았더니 남들이 구경하고 싶어 할 만한 질 좋은 거름이 40톤은 되어 보이게 생겨난 것이다. 버몬트에서도 뜻밖의 훌륭한 거름감을 발견한 일이 있다. 우리 숲은 사탕 단풍나무 사이사이에 잡목들이 무척 많았다. 무엇보다 가문비나무, 전나무, 아메리카 솔송나무 같은 늘 푸른 나무들이 많았다. 해마다 농한기에 이 잡목들을 베어내고 잘게 쪼개서 숲 아래쪽에 쌓아두었다. 그의 베어낸 나무더미 위에 그의 가랑잎이 쌓이고 어느 해 이듬해 다시 베어낸 나무를 쌓아놓으니 또 가랑잎이 쌓였다. 새해째 되던 해 우리는 베어낸 나무와 가랑잎이 뒤섞인 더미를 헤쳐보았다. 세상에
가까이 있던 사탕 단풍나무에서 뻗어나온 뿌리가 썩어가는 그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어느 수픽은 뼈어된 나무를 촘촘히 쌓아놓은 더미를 헤쳐보면 다 이럴 것이다. 자연은 사탕 단풍나무에 줄 그름을 만들고 있었다. 우리가 그름으로 쓰는 재료는 해마다 한 번 거두는 철에 나오는 풀과 집단, 밭을 정리할 때 나오는 잡초, 나무잎, 줄기, 뿌리, 장가지 같은 풀 종류, 바닷말들, 바닷가에 널려있는 풀들, 톱밥, 음식 찌꺼기들이다. 우리는 이런 재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무더기로 쌓아놓거나 그름더미 옆에 상자를 놓고 모아둔다. 이것들은 언제든 가져가다 그름을 만들 수 있다. 그름더미는 필요한 때에 힘들지 않고 갖다 쓸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다. 물이 밑에 고이는 일이 없게 바닥을 높여서 쌓는다. 되도록 볕을 바로 쐬지 않는 곳에 두며 덥고 메마른 날에는 물을 뿌려주고 덮개를 덮는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름더미가 여남은 게 있다. 사방이 180cm인 그름더미가 45cm 사이를 두고 줄지어 있다. 그름더미 둘레에는 지름이 5 내지 8cm, 길이는 꼭 180cm인 막대기를 담처럼 꼭 쌓아놓았다. 숲에서 나무를 베거나 가지치기 하면서 꽂으면서도 길이가 180cm 되는 나무를 보면 그름더미 울타리로 씁시다 하고 말한다. 우리는 길이를 꼭 맞게 재고 가지를 쳐낸다. 그리고 나중에 쓸 셈으로 모아놓은 막대 더미에 갖다 둔다. 그름감이 쌓이고 그름더미 두는 곳에 빈자리가 나면 도끼와 막대를 갖고 가서 새 그름더미를 만들기 시작한다. 옆 그름더미에서 45cm 떨어진 자리에 새 더미를 만든다. 그름더미를 두는 곳에 풀이 자라 있다면 먼저 때를 벗겨내어야 지렁이가 그름더미 아래로 잘 떠나든다. 꽤 크고 고전 막대를 4개 골라서 바닥에 네모꼴로 넣는다. 이 네모를 가로지르게 지름이 2.5cm인 가느다란 막대 너댓 개를 놓는다. 이 막대들은 그대로 두어도 좋고 살짝 묶어도 좋다. 이것이 수평 배기구 노릇을 한다. 네모 한쪽 한가운데는 크기가 같은 막대 4-5개를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 수직으로 땅에 살짝 박고 철사나 줄로 묶는다. 이것은 수직 배기구다. 길이가 10 내지 13cm 되는 결이 굵은 그름감을 미리 4-5가지 잡초, 풀, 마른 풀 집단, 옥수수대 4-5가지를 마련해 놓는다. 그름감 결이 굵을수록 그름더미 밑으로 공기와 물이 잘 빠져서 좋다. 바닥에 이 그름감을 깔고 그 위에 질 좋은 거덕이나 그름을 3cm 두께로 뿌린다. 여기 들어있는 곤충과 박테리아들이 그름더미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잘게 부수는 중요한 일을 한다. 이 흙을 얼마나 두껍게 뿌리느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3cm가 조금 못되게 뿌린다. 흙을 뿌린 다음에 석회과를 뿌리거나 채로 그른 채를 뿌리면 알칼리성 그름이 된다. 산성 그름을 만들려면 인산가루를 뿌린다. 첫 번째 그름층 위로 7 내지 10cm 두께로 바닷말을 덮는다. 그 위로 다시 거덕을 3cm 못되게 덮고 석회가루나 인산가루를 뿌린다. 그리고 다시 톱밥을 3cm 못되게 덮으면 두 번째 그름층이 완성된다. 그름을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막대 4개를 세로 울타리에 올린다. 막대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꼭 홈을 파지 않아도 된다. 처음 그름더미를 만들 때는 제자리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막대마다 홈을 팠다. 막대 끝에 4개씩 홈을 판 것이다. 한 그름더미에 막대를 40개 꽂았다면 홈을 160개 판 셈이다. 그런데 왜 홈을 파죠? 막대를 꽂으면 그름감이 막대를 밀어내도 막대가 움직이지 않나요? 하고 어떤 사람이 충고를 했다. 실험을 해보니 사람이나 동물이 일부러 밀지 않고 써야 막대는 끄떡도 안 했다.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막대를 꽂으려고 홈을 파지는 않았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혔다. 홈을 파지 않은 막대로 둘레를 쌓으니 그름 재료를 뿌리고 꼭꼭 다지면 그름이 옆으로 늘어났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그름 부피가 커져서 막대 울타리를 자꾸 밀어냈다. 그 뒤로 그름을 밟아서 다치지 않자 문제가 사라졌다. 밭에서 나온 쓰레기나 음식절의 쓰레기 찌꺼기가 있으면 세 번째 그름층에 올린다. 층층이 케이크처럼 그름층을 2층 쌓을 때마다 거덕을 3cm 못되게 뿌리며 층을 쌓아간다. 우리는 손 연장에 닿는 높이까지 자꾸 그름더미를 쌓는다. 그름 높이가 165cm 가까이 되고 3주 동안 따뜻하거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면
발효가 시작되어 거름 속 온도가 65도까지 오른다. 열이 오른 거름더미는 눈에 띄게 폭삭 주저앉는다. 3주가 지나면 마른 풀을 10 내지 12cm 가까이 덮어준다. 그리고 거름이 잘 요리되도록 한 달 가까이 내버려둔다. 한 달 뒤에 마른 풀 덮개를 걷어낸다. 거름을 쇠사름과 삽으로 떠서 옆 빈자리에 내린다. 거름더미를 내리는 만큼 둘레를 쳤던 막대를 걷어냈다가 새로 거름더미를 쌓을 때 다시 쓴다. 바깥쪽 거름을 내려서 새 거름더미 가운데에 넣고 켜커이 잘 섞이도록 거름을 두루 편다. 반쯤 썩은 퇴비 한 무더기가 나온 셈이다. 고루 썩은 거름더미를 마른 풀이나 집단으로 덮어서 잘 발효되도록 놔둔다. 나중에 삽으로 떠서 삼날이 푹푹 잘 들어가면 밭에 뿌려도 좋다. 오랜 세월 우리는 이렇게 만든 거름만 썼다. 농부들이 흔히 사서 쓰는 포장된 화학비료는 조금도 쓰지 않았다. 또한 동물성 거름이나 동물들 뼈가루나 핏덩이처럼 동물에게서 나온 찌꺼기도 쓰지 않았다. 우리는 채식주의자로서 동물을 먹기 위해 기르고 학대하고 죽이는 일에 조금도 끼어들고 싶지 않다.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어느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 거름은 잘 썩어간다. 만든 날로부터 2달 가까이 지나면 밭에 줄 수 있을 만큼 썩는다. 사방 180cm 되는 거름더미에서 농사철에 쓸 거름이 적어도 2~3톤은 나온다. 우리가 거름을 만드는 방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기 농사를 짓는 이들이 흔히 쓰는 방법을 조금 바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25해 동안 거름을 만들어 밭에 주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우리 밭은 물에 젖으면 황토 진흙이 되고 마르면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일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품질 좋은 유기질 옥토로 바뀌었다. 비가 오자마자 밭에 나가도 연장에 흙이 달라붙지 않을 만큼. 1951년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 이 밭은 오랫동안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다. 이 땅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쟁기질을 했던 이웃 사람 러셀 레드먼은 이 땅에 대한 소감을 딱 잘라 말했다. 이 황무지를 밭으로 가꾼 다음에 내 손에 장을 지치지. 그이는 요새 여름마다 찾아와서 담너머로 밭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가꾼 것들에 감탄하고 대단하게 여긴다. 이 땅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거름과 모래, 톱밥, 돌가루를 아낌없이 뿌리고 땅속 깊이 갈아주었기 때문이다. 우리 밭은 쓸모없이 버려진 땅에 퇴비를 주면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다. 여기에 시간, 곧 25해 동안 바친 끈기 있는 노동이 한몫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